본문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락의 침묵. 이거 뭔 제목인가요? 제가 화제입니까? 제목을 그냥 붙였습니다. 불락이라고. 이게 불락이야? 예. 이게 불락이야. 이게 불락이야? 이게 불락입니다. 네. 예. 이게 불복, 불복하는 낙연. 낙엽. 네. 불락. 치즈 세트 보이는데 왜 안 보여? 바보 아빠 치즈 세트 쳐봐요 빨리. 네. 신상품에 가요 빨리. 저기 그 광고는 그만하시고요.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한겨레가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당무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전혜숙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네. 언니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효표 처리하게. 이게 당 내규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까지 자기들이 다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받아주면 법에다가 다시 호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불락 측에서 그러면 경선하기 전에 이 얘기를 끝내고 해야지. 아니면 이 한겨레 기사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경선하다가 중단을 시킨 적이 있대요. 이때가 저기 토굴 선생이 중단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다가 정세균 후보가 이제 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했냐.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이 얘기를 걸고 넘어졌어야지. 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원래 끝났으면 캠프를 해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서 서른이랑 윤호영이랑 돌아다니면서 온갖 잡소리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면서 이재명 구속될 수 있다는 아니 거, 이거는 따옴표 치고 이름을 가려 놓으면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거 이준석도 안 하는 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이제 돌아가신 형님 또 강제 입원 관련된 증인이 있다는 거 아니 진짜 같은 편에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선거가 끝났는데 이 안에서 이 짓거리를 계속하면서 볼탕을 치고 있어요. 근데 더 화나는 건 뭐냐면 이 전혜숙이라는 사람이 읽어주는 수박들의 발언문에 의하면 당무회의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자기들은 원팀의 정신으로 선대위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또. 어? 내가 그랬잖아. 선대위 들어간다고 한다고. 이거 뭔 소리야?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불복하는데 선대위는 꼭 갈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불복을 하디 말디 니들은 우리를 무조건 선대위에 넣어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선대위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되고 나면 무조건 우리 지분, 우리 챙겨줘야죠. 공신록 챙겨줘야 돼. 지금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태도가 나온 거야. 안 나가요 이제 얘들은. 불복하는데 낙지처럼 딱 붙어 있다. 불락 그것도 불락이네. 아무튼 아이고, 그래서 지금 당무위 안에서 당무위는 이제 그 표결이 없습니다.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당 대표가 이제 그 주도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자 송영길 대표는 예고한 대로 의미 없는 얘기다. 이미 당규에 다 있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비민주적인 당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11월 달에 이미 송영길 대표에 대한 탄핵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부 통신이 있어요. 아 내부 통신입니까? 네, 내부 통신이 있어요. 외계인 통신 아니고. 허허.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의 계획은 애초에 이 선거에 이기는 게 아니었어. 끝까지 깽판 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지금 이번에 당무회가 열리는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야 그래도 이낙연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당무위에서 달아주는 척이라도 좀 해줘봐. 그럼 내가 13일 오늘 오후에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그냥 승복 선언을 할게. 사실 이때까지 승복 선언 안 하고 있는 게 더 양아치인데 그러니까 당무위를 일단 열어줘봐 그래갖고 당무위를 올렸어요. 올려놓고 안에 전희숙이라는 그 최고위원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법적 검토를 끝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나 대한민국 법안에서 해석을 할 때 이 규정은 문제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들이 만든 규정이라도 이건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다라고 불복판을 짜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는 당무위를 열어줘가지고 거기에 승복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말이 틀려진 거지. 지금 이렇게 당무위에 제안을 하면 1시 넘어갖고 결정이 아마 될 건데 뭐 진통이 있으면 2시, 3시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시 반에 뭐 네. 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1시 반에 곱게 끝날 리가 없고요. 자, 된다 설사 결정돼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갖고 또 당내 파벌 싸움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당무위를 비롯한 그 높은 쪽에는 아직도 이낙연계가 힘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문제는 뭐냐? 오후에 발표를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기자회견에 대한 사전 엠바고나 또는 준비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낙연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이게 오후에 승복한다라고 일부는 소식통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승복 기자회견을 할 준비가 아직까지 전혀 들리고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냥 내쫓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은데 나 너 호적 새로 파는 꼴은 못 봐. 나 그냥 버티고 있을 거야 라고 버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 당무위까지 소집하는 것도 이 불락 측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냥 끝난 거야. 당선증 받았잖아 이 지사가. 이미 끝난 상황인 네. 거고 당선증을 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아갈 수는 이게 헌정 질서상 말이 안 되는 거야. 돌아가는 게 더 이상하네. 결국. 대통령 취임식 해놓고 그 다음날 다시 뽑읍시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거의 진짜 황교안급이네요. 대단하다, 진짜. 네. 저쪽 하는 짓거리가. 아무튼 이런 그 엄풀 또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원팀 얘기를 했고 저것들은 이 덜퍼덕 받았어요. 그래서 선대위까지 결과적으로는 따라 들어올 생각을 하고 깽판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깽판만 치든가 선대위 그냥 들어와서 처음부터 조용히 원팀 일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거 두 개 다 하겠다고? 조용히 분열질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던 와중에 이러한 잡음이 있거나 말거나 이재명 지사는 어제 저희 방송에 잠깐 언급했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권유한 경기도지사 지사 사퇴를 보류하고 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18일 네. 하고 뭐 25일인가 있어요. 그때 사퇴를 나간대요. 미루고 국감에 나가서 경기도지사에서 국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저쪽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1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에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어떤 그 국정감사에 나가서 내가 내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을 먼저 서론을 푸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이만큼 정리한 거다. 정말 슬기로운, 그러니까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에서 정리해드린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만. 한바트면 내가 대본 쓴 줄 알았어.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퇴를 예정을 해놓고 당 지도부 뒤에 숨었다는 둥, 네? 도망갔다는 둥, 음. 이런 식의 비난을 해대던 국짐 애들이 이제 바짝 쫄아버린 거야. 사실은 또 털리는 거죠. 그렇지. 도대체 누가 질문할 거냐? 응? 누가 대장동 관련해 갖고 물어볼 건데? 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 빨리 정해. 그렇지. 누가 털 고양이가 거야? 아니야. 호랭이야. 그리고 이 국감 영상 같은 거는 짤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막 국짐당 털렸던 것들도 지금도 계속 돌아다녀요. 그거 그리고 보면은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생중계도 할 걸요? 하죠. 생중계하면서 당연히 하죠. 관심이 엄청 집중될 건데 저희는 또 이재명 지사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논리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다 찜쪄 먹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돌아다니는 옛날 거 국감 이런 영상을 봐도 되게 웃겨요. 진짜 좀 웃기거든요. 그 털리는 국짐당 사람들 털리는 거 보면서 웃기고 바보 같잖아. 보고 이재명 있어요. 지사가 얘기하는 거 반박 못하는 것도 웃긴데 지금은 그때보다 이재명 지사가 훨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털리려고 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가 다 지네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측에서 돈 받았다는 사람은 저기 유 본부장도 결국은 금품 수수 관계를 증명을 못 해냈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 지금 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계좌 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좌 추적이나 돈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국짐당이나
검찰 그때 특검하던 사람들. 내가 이런 보기에 애들은 이재명 지사는 통장에 월급하고 카드값 나가는 거 말고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우리처럼 후원금이라도 한 푼 받았다가는 어떻게 털릴 줄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 네. 제 통장도 그렇습니다. 출연료하고 예, 카드값 나가는 거 외에는 찍히는 게 없습니다. 예. 뭐야. 어쨌든 네. 아무튼 뭐 따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예. 이런 상황이라 현찰을 갖다 줬다, 의자가 받았다, 이것도 안 통해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안 그렇기 먹히고. 때문에 돈 관계를 연결 못 시키는 상황에서 걔들이 이걸 물고 뜯었다가 자칫 오히려 역풍 맞기 딱 좋은 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거를 이재명으로 말로 이길 거냐. 아유 누가 어디 이겨? 특히 이겨요? 해관이 이쪽에는 저쪽에 제대로 된 인재가 없거든요. 아니 지금 생각해봐도 민주당에서도 이기기 힘들어. 누가 붙어도 이재명 지사하고 누가 붙어도 누가 이길까 생각해보면 잘 없어요. 나 문득 그 생각돼. 송 작가님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이겨요. 그래도 질 것 같은데. 네, 옆에서 밥 한 번 같이 먹었는데 네. 네,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요? 누가 이겨? 못 이겨. 한번 이제 월남쌈집에 가갖고 그 네. 직원들이랑 같이 그 새날 출연진이랑 같이 밥을 한번 오. 같이 했던 적이 네. 있는데 세상에 거기 있는 직원들 중에 월남쌈을 먹어본 사람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 어떻게 진짜요? 싸는지를 몰랐다니까. 눈물- 그래서 눈물이 같이 나더라고요. 연구해 갖고 먹었어요 그때. 이렇게 싸는 겁니다 해갖고 네. 연구해 갖고 먹었어요. 월남쌈을 아무도 안 네. 먹어봤어요. 와 신기하다. 그때가 6년 전인가 아무튼 아. 그럴 때인데 하여튼 그렇게 소탈하시더라고. 아무튼 네. 그 상황에서 그 이 유리한 게 또 뭐냐면 국감할 때 대부분 보면 막 다그치잖아요. 아, 그 맞아요. 이게 야당 애들은 막 다그치려고 막 윽박 지르고 뭐 하겠죠. 소리 지르면서.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다른데 국감장에서도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면서 눈쳤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감 안에서 야당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사람이 더 있거든. 많아요. 그 네. 여당 사람들은 그냥 깔아줄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그러니까 야당 애들이 막 그냥 윽박 지르고 뭐해서 이걸 묻으려고 할 때 그렇죠. 자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그렇죠.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짤로 남아가지고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이러면 평생 박제되는 거죠. 무조건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해.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봤을 때는 지금 아빠의 힘당에서도 함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면 그렇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예. 이거 할 때 친박계 의원은 감히 거기 못 들어갈 거고 지금 이쪽에서도 누가 이재명을 상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 앞으로 정치 뭐 생명이 끝날 수도 왔다 있어요.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역으로 털립니다. 역으로 네. 털렸다가는 아이고 저 바보 새끼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이 이재명이지. 누가 피해 간다 그래? 그러니까 누구처럼 뭐 자기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도망가 놓고 니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누구처럼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딱 잠수타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국회의원장이 네. 던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어. 밑에 사람들 움직여가지고 온갖 치졸한 짓 다 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죠. 뻑하면 네. 자가격리하고. 근데 실제로 감염도 아닌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해. 아무튼 며칠까지 하는 거 보자. 행정 책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낙연은 마지막까지 비겁하다. 진짜. 오늘 중에 사퇴 의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그 건설회사 특집부터 시작해갖고 내일부터 미술관 특집, 네. 그 다음에 저기 그때 얘기했던 당비 대납 특집 관련된 거 이제 슬슬 시작해야지 이제. 뭐 해야죠. 오, 예, 내일부터 이낙연 메타작 쇼가 시작됩니다. 설마 예. 오늘 안 할까?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근데도 내가 보기엔 안 할.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럼 불락으로 그냥 갑니까? 블락으로 계속 가면서 네. 이제 이 지도부들이 이 선거에 선거에 지원을 할 수 없게끔 지도부를 아노미 상태에 빠뜨리는 거죠. 탄핵을 들고 나오면서 전체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유세장에도 못 가게 하고 일체의 지원 유세 행위라든지 아니 그러면 이거를 못 하게끔
이거 제동을 걸 거예요. 아니면 불락 측은 다 국짐이지 그렇게 되면. 그럼 뭐 사실상 국짐이지 하는 집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안 하나? 안 하죠. 아니 보좌관 생각 안 하고 의원직 던진 사람인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도 같이 죽는다. 당연하죠. 다 같이 간다. 내가 죽는데 네가 우리 세워하고 그런 면에서 비슷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서른이나 윤호영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안 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차기 안 할 윤영찬? 각오로 뭐 이런 사람? 다른 쪽으로 갈 자리를 봐놓고 어차피 내가 던질 거 이 기회에 최대한 분탕질 쳐놓고 나가야 변호사를 차리든 아니면 뭐 인터넷 언론사를 차려주든 아니면 동아일보로 복귀를 하든 내 갈 자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깽판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불락 측의 미래는 이현주다. 이현주가 돌아왔습니다. 왜 이현주 부활했어요? 야 예. 이게 미래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빨간 옷 입고요?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난 이것도 희한해. 이거 보면 홍준표 옆에는 누구야 그 배현진이 배현진. 있어야 이게 배현진이 맞거든요. 원래. 그 정작 배현진은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지금 벼락 출세인가요? 아니 지금 뭐 거의 윤석열하고 붙어가지고 사실상 당내에 대변인 역할을 지금 배현진이 하고 있는 꼴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쪽에 가서 붙어 있는데 진짜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입양된 그 수양딸 같은 느낌의 이현주가 네. 자기 지역구까지 뺏어먹은 수양딸이랑 이 원한 관계에 있는 애들이 다 지금 윤석열 캠프나 당 지도부에 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홍준표한테 가입을 했어요. 합류를 했어요. 얼마나 처절한 복수가 일어날까요? 와. 자기 배신했던 김무성을 비롯해서 이준석이나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배현진이나 이쪽에다가 얼마나 날선 비난을 던질까요? 나는 진짜 활약이 기대됩니다. 민주당에서 해준 만큼만 해줘. 그리고 이 사람 이현주는 예전에 뭐 자기가 안철수한테 인생을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 인생이 빨리 끝났어. 그게 인생이 몇 개야 이 사람은 도대체? 그 인생은 벌써 이미 끝난 인생이고 다른 이제 인생이다. 다시 홍준표한테 인생을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잠깐 김무성한테 걸었다가 그러니까 눈탱이 맞았고요. 안철수한테 처음에는 걸었다가 영선이 언니 따라다니다가 그다음에 안철수한테 걸고 김무성한테 걸었다가 지금 홍준표. 홍준표한테 간 거죠.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락 측은 가면 이렇게 된다. 예. 이렇게 가면 차기에 부산시장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누가요? 이현주가. 이건 부산 뭐 사람을 무시하는 국회의원 경선에서도 떨어지는데 무슨 아니 지금 있는 사람 부산은 무주공산이잖아 지금. 부산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 나는 왜요? 왜요? 난 나올 걸로 봐주신 봐. 분이 있으세요? 너 언제 또 그때 가서 또 캠프 합류하려고 그래. 아니. 부산시장. 굳이 합류가 되면 이현주 캠프로 가라. 네. 네가 가면 떨어지니까 이현주 캠프로 가. 참, 왜 이러세요? 떨어지니까는 뭐예요? 네. 어찌 됐거나 이 악에 바친 인간들, 네. 진짜 말 더럽게 하는 인간 둘이 합쳐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너지 효과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때 답답했던 이 고구마 맛을 이제 니들이 맛볼 차례다. 그래서 안철수가 조기 당 합류를 안 한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지금쯤 거의 한 반토막이 넘게 났을 지금 이 텐데. 경선 과정에 안철수가 끼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원희룡이 자리에 안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F4가 아름다워요 지금 그림이.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네. 어차피 제가 보기에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유승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철수하고 김정인이 야 결승전 해야지. 그렇죠. 야 좀 결승을 몇 번을 할 거야. 야 나 16강부터 올라왔는데 결선이라고 해놓고 지금 몇 달째 나는 그럼 경선만 해야 돼? 정말 질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제가 뭐 기사는 안 가져왔는데 뭐 안철수가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나오지.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네. 찍을 후보 없다라는 여론조사를 보고 그럼 내가 1위다. 너도 그 후보 중에 하나야.
없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네가 지금 나타났더라도 야 이제 대안으로 안철수라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한 10년 전의 얘기고 이미 다 알잖아. 예. 정말 이제 안철수까지 들어오면 전위가경. 진짜 난리. 거기에 오세훈 들어오면 금상첨화. 정말 앞으로 이 코스 요리가 네. 이거 거의 만한장석이야. 네. 끝나질 않아 지금. 얘네들 이래갖고 올해 안에 대선 후보 뽑겠어요? 이거 하다가 진짜 야권에서? 시간 다 가겠다 이거 하다가. 네. 하여튼 저쪽은 복마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 쪽 대장동 걱정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파고 파봐야 이걸로 설계해서 걸려들 수 있는 사람은 지네 쪽 사람밖에 없고요. 이게 파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정감사장 거기에서 모든 문제 정리될 거고요. 이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의 지원이라든지 쉴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제 송영길 대표는 그만두고 나오면 당에서 나서 갖고 쉴드 쳐주겠습니다 했는데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해결할 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정리할 테니까 진짜. 도지사 사퇴하는 문제도 그냥 두고 보시자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2월 달까지는 투가 병행해서 간다. 그래도 잘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네. 그 하나를 못해서 질이 멸멸했던 이 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그 와중에 선거 중에 아무 대책 없이 국회의원 자리까지 던져버리고 책임을 회피했던 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자꾸 보게 되다 보면 이만큼 안티라도 미디어의 노출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행보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뒤에 숨어가지고 꽁하게 있는 이런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꿍한 스타일 제일 싫어.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쓰레기 같은 지도자는 이제 정말 필요가 이런 없어요. 행동력은 이재명 지사나 나나 어. 정말 탑 CEO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정면 돌파 능력이다. 이 정도면 차돌이다. 네. 거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 후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불락 측이 불안한 거예요. 불락 측만 아니면 사실 이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저 블락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블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선대위에선 안 하냐고 아직도. 선거 안 끝났어 니네들한테는. 지금 우리 다 정리하고 없어갖고 다시 경선 불복하고 뭐 다시 니들 받아줄 그 게임이 없어. 경기 끝났다고. 제발 신발 벗고 집에 좀 가. 캠프- 조기 축구 시즌 끝났다고 이제. 근데 캠프 해단식을 취소 안 하면 그 캠프 그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연장해야 되는데 돈이 더 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왜냐하면 캠프 끝나면 컴퓨터, 책상, 의자 싹 다 치워야 되거든요. 내가 이낙연 스타일을 몰라? 응? 이낙연은 자봉들한테도 전부 후불제로 걸었을 거야. 나한테 사기쳤던 것처럼. 너무 싫다. 나중에 준다. 나중에 준다고. 내가 보기에 오, 임금 체불로 신고 곧 들어갑니다. 이제 그쪽 헐. 라인에서. 그때도 나중에 준다 그래놓고 입 시켰거든요. 네. 와, 자, 정말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중간에 받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 이게 같이 일하던 감독이 청구권자가 돼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 감독이 또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참 이래저래 힘듭니다. 성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이낙연 그 불락 측에서 김어준에 대해 가지고 교통방송이 이게 잘못됐다 라면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는 출연도 이미 해놓고 왜 항의를 해? 그러니까 교통방송에다가 얘기를 한 건데 교통방송이 해명하고 이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정 정파의 편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득표수 무효 처리권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 모집 사전에 조작됐을 가능성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어준 총수가 그 TBS에서는 아니지만 저기 다스베이다에서는 가장 원팀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멸칭 쓰지 말고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 말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 한마디 그 TBS에서 그거 한마디 했다고 무효득표 처리권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옛날부터 16대부터 그렇게 했다. 이거 결선 투표제 아니고 선호 투표제였다라고 그거 얘기했다고 TBS에 항의를 합니다. 이거는 국짐도 이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낙연 캠프는 지네한테 불리한 유튜브를 모아가지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던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거기도 못 끼었고 그래. 심지어 그 캠프 갔다는 친구놈이 자기 일주일에 2번씩 출연해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느 편인지 관심이 없는 방송이에요. 자 그렇게 했죠. 그러면 김어준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불락 측에서 교통방송까지 찾아갑니다. 항의를 합니다. 자, MBC 시선 집중에서 김종배 MC가 뭐라고 했냐?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 잠깐만요. 이거 어디 있지? 아닌데.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은 정리된 게 아닌 거냐. 손학규 후보가 그런 식으로 했다. 경선에 응할 수 없다고 스톱했어야 됐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일정 이유로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 전 대표가 이게 다 응했다. 근데 경선 일정에 다 응한 것도 이낙연이다. 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기 전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원천적인 자기 책임.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본인이 대표를 했을 때 이 룰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이낙연이 안 나서는 이유가 이 원천 책임 때문이 아닌가. 이것 때문이라면 비겁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MBC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이낙연 조중동이랑 같이 엄청 지원 사격 받으면서 언론 플레이 펼쳤고요. 진보 유튜버 쪽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민주당 사람이니까 받아줬고 어찌 됐거나 출연시켜가지고 자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와갖고 이 모든 진보 스피커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끔 여론 조성을 했다 그러면서 기껏 도와준 사람들을 뒤통수 때린 거예요. 지금 이낙연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언론 캠프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정치인들이 다 몰려가지고 방송국을 압박을 해? 이거 틈만 나면 아이고, 없애버린다 진짜. 그러고. 오세훈이도 쪽팔리는 줄 나서가지고 알아야지. 하겠다고 지랄이고. 네. 그 기자협회 이런 데 방송협회 이런 데서 항의해야 돼요. 왜 편성에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 이건 박근혜 때나 하는 짓이야. 이명박 때나. 그리고 불락 측이 그러면 TV조선이나 조선일보 항의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습니까?
예? 할 일이 없지 쪽쪽 빨아주는데 왜 항의를 해?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 좋은 일이나 문 대통령 까는 거에 대해서 불납치게 한 번이라도 조선일보 가가지고 이런 거 전달한 적이 있냐고요. 그래놓고 지들이 친문의 적자라고 어디서 떠들고 다니냐. 인제와서 문재인 대통령 상황을 모르신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따위 소리하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갖고 똥물을 튀기고 있어요. 이것들을 진짜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를 자제하고 너무 분노가 나서. 겸허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뭐 화가 똥이 납니다. 더러워서 치우는 거지. 네. 우리가 문 대통령처럼 마음이 넓지 못해서 너를 퇴비쓸 생각까지 못 하겠고 치워버려야 될 시기가 점점 더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혼주 된다니까. 자, 오후에 불복 선언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네. 지켜봅시다만은 솔직히 저는 불복 선언 안 할 거다. 아니, 불복 이 번복 안 할 거다. 계속해서 간다고 끝까지 간다고. 이 문제 삼고 간다. 내부적인 분란 만든다. 왜? 그게 말하자면 마지막까지 이 이낙연한테 내려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낙연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는 비겁한 행위를 통해 갖고 밑에서 있는 애들의 난동을 제지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조하고 있고 뒷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상 자기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런 생각이 깊어집니다.